완전히 새로운 노래. 이거 뭐 리마스터링이 된 느낌이 아니라 리메이크 송이야 할 정도로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다는, 이게 저는 정말로 자, 오늘 383회 하이파이 클럽 시청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타이틀이 안수주 케이블이 지금 메인으로 잡힌 시청회입니다. 그래서 오디오 그룹 덴마크라는 산하의 이제 안수주라는 브랜드를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알아볼 건데요. 오디오 그룹 덴마크에 이제 4개의 브랜드가 있죠. 그래서 보레센이라고 스피커 브랜드가 있고, 그래서 요게 이제 보레센 스피커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빅이라는 아빅 어쿠스틱스 해갖고 이제 앰프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아빅 앰프고요. 그 다음에 안수주가 이제 케이블하고 어떤 액세서리, 레조네이터, 뭐 전원장치, 허브, 요런 거를 만드는 이제 안수주라는 브랜드가 있고, 또 최근에 악세스라는 브랜드가 추가가 돼서 올인원 네트워크 스트리머를 새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하에 이제 4개의 브랜드가 있는데, 오늘은 그러니까 오디오 그룹 덴마크의 어떤 브랜드를 다 모아서 시청회를 진행을 하고, 그 중에서 오늘 이제 안수주 케이블하고 전원장치 이런 부분을 한번 같이 들어보는 걸로 해서요. 시스템 소개를 드리면, 이게 이제 보레센 제로5라는 모델입니다. 최상위로 이제 M 시리즈가 있고, 그래서 뭐 M3, 뭐 M6 뭐 이렇게 나왔는데, M1이 아마 북셀프 스피커인데 그 북셀프 스피커가 한 1억 5천. 그리고 뭐 M3하고 M6는 언감생심이라고 그래야 되나? 국내에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M3 스피커가 뭐 한 4억. 그리고 M6 스피커가 뭐 한 7억, 8억. 그 정도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가의 브랜드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 M 시리즈, 제로 시리즈, 그 다음에 Z 시리즈, 그 다음에 이제 X 시리즈가 또 요새 새로 나오고 있어요. 보급형, 그러니까 제일 아래 낮은 가격 제품이겠죠. 그래서 그건 다음 주에 저희가 우리나라 하이파이 로즈 앰프죠. RA280이랑 다음 주에는 이제 보레센 X3 스피커를 연결을 해볼 거고, 오늘은 어떤 제로5, 제로 시리즈 중에서는 제일 이제 큰 사이즈의 스피커죠. 그리고 이제 앰프는 이 아빅이라는 브랜드가 있다고 그랬죠. 오디오 그룹 덴마크에. 그 아빅이라는 브랜드에서 이제 나온 i880이라는 인티 앰프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시청에도 다 했었어요. 그래서 i880은 현재 저희 하이파이 클럽 유튜브 채널 조회수 1위, 7만 회가 넘어가갖고, 근데 이제 가격에 대한 거부감이 되게 많습니다. 소비자가는 1억 하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이제 9,900만 원의 소비자가를 달고 있는 일체형 앰프입니다. 요 인티 앰프를 연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케이블은 이제 사실은 안수주 케이블을 저희가 C2는 되게 많이 한 6개월 넘게 안수주 C2 케이블을 시청에 많이 썼었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D2급이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스피커 케이블도 안수주 D2, 그 다음에 인터커넥터도 D2, 그 다음에 파워 코드도 지금 D2 파워 코드가 전부 5개 투입이 돼서 안수주 D2급으로 일단 다 해봤어요. 그렇게 했고, 말씀드렸듯이 여기 안수주 네트워크 허브 D3 네트워크 허브를 쓰고 있고, 멀티탭도 이제 마인즈라고 그래서 요게 멀티탭이거든요. 요 멀티탭 8구짜리도 지금 D3로 쓰고 있고, 그 이쪽에 보이는 게 이제 파워박스라고 그래서 요게 이제 노이즈 제거 장치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체 케이블하고 액세서리를 안수주로 다 돌린. 저희가 오디오 그룹 덴마크는 시청회를 여러 번 했었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2022년 작년 8월에 저희가 이제 안수주 G5를 했었어요. 요 하나 아래 거 까만색이요. 그때는 저희가 앰프를 어쿠스틱 아츠 모노5 저기 있죠? 저 파워 앰프를 연결해서 했고, 작년 11월에 이제 보레센 제로5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이제 EMM 랩 MTRX 파워를 연결을 했었고요. 그때는 아직 i880이 들어오지 않았던 때니까요. 그리고 올해 3월에 이제 i880 요 문제의 인템프를 저희가 시청회를 했었죠. i880 할 때 아마 스피커는 요거 아니었을 거예요. G5랑 저희가 했었고,
그래서 사실은 요 i880하고 보레센 제로5는 저희가 처음 매칭해서 이렇게 시청회를 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 시청회 준비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어요. 한 2달 넘게 기획을 해서 이제 진행하는 시청회인데, 제가 이제 시청회 때 몇 번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 엑스포나 얘기를 하면서. 올 4월에 이제 제가 시카고에서 열리는 엑스포나에 갔다가, 그때 이제 그 전부터 뭐 오디오그룹 덴마크라는 브랜드도 알고 있고 저희 쪽에서 시청회도 했었지만, 그때 엑스포나에 가서 그때 아마 M3 스피커에 요거 아니에요. 요거 말고 C880하고 이제 P880이 이제 프리파워로 똑같은 모양인데 분리형으로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 C880하고 P880에서 그 오디오그룹 덴마크 시스템으로 소리를 들었는데 정말 너무 충격적으로 좋아서, 그래서 오늘 시청의 컨셉은 그때 제가 엑스포나에서 들었던 오디오그룹 덴마크 스피커 앰프 그리고 케이블 소리를 한번 여기서 재현을 해보자 목표로 한번, 물론 그분 많이 떨어집니다. 거기는 분리형에다가 뭐 시청에 그 오디오 쇼 나가는데 뭐 케이블 뭐 D2급 가져 나갔겠어요? DTC 뭐 골드 시그니처급 뭐 이렇게 다 갖고 나갔겠죠. 그래서 아무튼 그때 엑스포나에서 들었던 그런 소리를 한번 재현을 해보자. 그리고 요 i880 그 시청회 때 이제 G5하고 연결했을 때 뭐 그때 시청회 때 참석하신 분도 계실 거고 소리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어쨌든 이제 이 오디오그룹 덴마크 이 제품들은 다 들어봤는데 안수조 케이블이 본격적으로 투입된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아무튼 첫 느낌은 기존에 들었던 보레센 스피커하고는 완전히 딴판인 느낌? 그런 걸 좀 받았고요. 오늘 저희가 이제 몇 주 전에 했었던 그 MBL 101 바이앰핑 그때 시청이 대단했었죠. 그땐 진짜로 홈오디오로서 경험하기 힘든 엄청난 스케일을 자랑하는 그런 시청이었다면, 오늘은 뭐라고 그럴까요? 진짜 오디오 시스템에서 굉장히 그 경험하기 힘든 극한의 입체감이라고 그래야 될까? 오늘 음악을 좀 평소에 듣던 시청에서 틀던 음악 위주로 틀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모든 노래가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오셔서 들었던 분들이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모든 노래가 마치 리메이크송처럼 들릴 거예요. 굉장히 익숙한 노래인데 이 노래에서 이렇게 나왔어? 약간, 그러니까 이게 맞다 틀리다 그 부분이 아니라 오디오 시스템에 따라 매칭에 따라 튜닝에 따라 같은 음악이 이렇게 다른 느낌으로 들릴 수도 있다. 그거를 한번, 그래서 되게 좀 신기한 경험을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무튼 뭐 미리 말씀드리지만, 보통 오디오 브랜드나 이제 그 제품 막 설명할 때 홀로그램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써요. 홀로그램적인 그 입체적인 어떤 사운드 스테이지를 자기네는 구현을 한다. 그 홀로그래픽의 입체적인 3D 이 사운드 스테이지의 어떤 경지 그 부분을 경험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첫 곡 음악을 들을 건데, 원래 이 음악이 이제 엑스포나에서 들어갔고 저도 시청회 때 많이 틀었던 건데, 원래 이 음악은 맨 마지막 이제 피날레 음악이었는데 오늘은 인트로로 써보겠습니다. 많이 들으셨어요. 비니비치의 Make Us Stronger를 이 스피커로 한번 들어볼게요.
괜찮죠? 글쎄요. 편견과 상식이라고 얘기를 해볼까요? 사실 딱 눈에 보이는 시스템, 뭐 스피커 앰플 놓고 보면 그런 어떤 편견과 상식적인 것들이 다 깨진 느낌? 그죠? 굉장히 슬림한 전면 배표를 갖고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스피커는 어떤 풍성한 사운드 스테이지 이런 것보단 굉장히 정확한 입체적인 어떤 그런 사운드 스테이지를 구현하겠다는 의지가 그냥 한눈에 보이는 되게 슬림한 사이즈란 말이에요. 이 스피커에서 이런 저역이 나온다는 것도 되게 재밌는, 물론 솔직히 말씀드리면 막 초저역까지 구르릉거리진 않습니다. 스피커 자체가 그렇게 초저역을 구르릉거리겠다는 의지가 별로 없는 굉장히 깨끗하게 떨어지는 어떤 저역을 만들겠다는, 하지만 이 저역에 뭐 양감이 부족해서 아랫도리가 허전하다 이런 거 전혀 없고, 더 놀라운 건 인티앰프가 지금 여기를, 이 공간을 거의 30분이 넘는 사람을 모아놓고 이 30평의 공간을 이 스피커하고 인티앰프가 여길 가득 메웠다. 이것도 진짜, 그러면 i880도 그때 저희가 시청했을 때 얘의 어떤 능력을 다 이끌어내지 못했었구나, 그 느낌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게 거의 8분 가까운 곡인데 저역을 계속 힘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앰프 쪽에서 당연히 힘이 들겠죠. 근데 전혀 힘든 그색 없이, 사실 이 정도 공간에서 이런 많은 분들을 모셔놓고 볼륨을 올리면 일반 앰프들은 어쩔 수 없는 스피커나 앰프 쪽에서 디스토션이라는 게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 들어보시면 뭐 소리가 너무 커서 고역이나 중역이나 저역 쪽에 약간 디스토션이 느껴진다, 그럴 수 있거든요.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 저희가 제로5랑 했을 때 그때 EMM 랩이랑 했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저 이 인티앰프가 EMM 랩 MTRX보다 좋습니다, 그 얘기는 아니겠죠. 결국엔 매칭인데, 어쨌든 뭐 이거보다 저역이 더 구르릉거리는, 왜냐하면 이 음악은 저희가 여러 번 틀었으니까 이 스피커보다 저역 특성이 더 좋은 스피커도 있었고, 이 스피커보다 고역이 더 시원하게 터졌던 스피커는 있었거든요. 근데 말씀드렸던 이 입체감이요, 이거 굉장히 익숙한 곡이란 말이에요. 수도 없이 들었던 곡이고, 근데 이 음악 중간중간에 타악기 소리도 나오고 여러 전자음이, 효과음이 나오는데 그 위치가 너무도 섬찟할 정도로 로케이션이 정확하게 딱, 저 소리가 저기서 나왔었어? 이 소리가 저쪽에서 저렇게 정확하게 딱 포커싱이 맞았었어?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게 새롭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아까 말씀드린 홀로그램의 어떤 3D 입체적인 사운드 스테이지는 지금 현재 얘가 여태껏 들은 시스템 중에서는 최고였다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솔직히 저역의 디테일 더 깨끗하게 떨어진 건 요거 말고 M3 스피커가 엑스포나에서 저역의 디테일은 더 좋았던 느낌이지만, 제가 듣기에는 스케일은 지금 요 i880 인티앰프의 요 제로5 스피커가 스케일은 지금 더 좋게 나왔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계속 음악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거시적인 것과 미시적인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오디오 시스템은 굉장히 거시적인 어떤 사운드 스테이지, 전체적인 어떤 규모라든가 어떤 전체적인 크기 이런 부분이었다면, 그러니까 큰 숲을 보여줬다면, 정말 오늘 이 시스템은 들으면 들으실수록 느끼는 게 숲 안에 저기는 자작나무가 있었고 저기는 플라타나스의 나무가 있었고, 그런 나무 한 그루 하나하나가 종류별로 다 보이는 느낌, 그런 느낌을 아마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숨어있던 소리의 존재감이 갑자기 들리는 느낌, 그거는 결국엔 이 안수주 케이블이 들어가면서 그런 부분이 지금 만들어졌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꽤 오래 걸렸습니다. 오다한 지 한 5개월, 6개월 만에 저희가 이제 안수주 전 라인업은 아니에요. 전 라인업 뭐 DTC 이런 건 너무 비싸니까 못 들어오고, 맨 아래 거 X도 그냥 샘플만 들어오고, 이제 주력으로 하는 게 이제 P하고 A하고 C하고 D 요 시리즈가 있거든요. 그게 지금 국내에 이제 다 초도 물량이 5단계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프로모션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 초도 물량 안에서 이제 할인 판매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재고를 갖고 있는 부분이니까 오더하시면 바로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A2하고 C2 모델은 저희가 대여 이벤트를 할 겁니다. 그냥 케이블이 시스템에 되게 종속적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아무리 좋았는데 우리 집에 가서 연결해 봤더니 이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A2하고 C2는 저희가 이제 오디오아울렛에서 진행을 할 거거든요. 신청을 하시면 이제 하루 동안 무상으로 3일 동안 무상으로 대여 받아서 직접 연결해서 들어보실 수 있는 그걸 하고 D2 쪽은 아무래도 세팅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저희가 이제 그냥 데모 서비스를 나갈 겁니다. 저희 최 이사님하고 배 과장이 가서 직접 다 설치해드리고 음질 변화 어떻게 되는지 보시고 선택하실 수 있게 그거 지금 데모 서비스도 진행을 하고 있고 뭐 트레이드인이라 그래서 다 지금 뭐 케이블도 좋은 거 쓰고 계실 테니까 뭐 그 케이블을 교체하고 업그레이드 한다는 게 기존 케이블보다는 좀 나은 점이 있어야 되는 건데 또 이제 케이블 갖고 있는 거에 처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인수를 해드는 트레이드인 그래서 총 4가지 지금 저희가 프로모션을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다음 주에 이제 오픈될 거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들어가서 내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디오 그룹 덴마크 하면 이제 세 사람을 항상 얘기를 하죠. 마이클 보레센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이제 라이더 스피커 개발 엔지니어였다가 이 사람이 이제 그 오디오 그룹 덴마크를 만들어서 이 사람이 지금 대표로 있고요. 라스 크리스텐센이라고 뭐 저희 유튜브에 인터뷰 다 나갔습니다. 두 사람 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노더스트 케이블 부사장까지 했다가 지금 이제 오디오 그룹 덴마크에 합류를 해서 이 사람은 이제 주로 영업 쪽을 담당을 하겠죠. 개발은 이제 마이클 보레센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플레밍 라스무센, 뭐 오디오 하신 분들은 뭐 들어보셨을 이름이에요. 그리폰 창업자죠. 그분이 이제 그리폰을 경영을 하다가 은퇴를 하고 빠진 다음에 나중에 이제 오디오 그룹 덴마크에 합류를 했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4개의 브랜드가 있고요. 그 오디오 그룹 덴마크라는 그룹 안에 뭐 스피커, 앰프, 케이블, 액세서리를 이제 다 모아놓은 이유가 어차피 목표 지점은 똑같으니까 그냥 한 그룹 내에서 우리가 이걸 다 만들어 보자 라는 취지로 그렇게 4개의 브랜드를 갖고 이제 각각의 어떤 그 역할 분담을 했다고 그럴까? 그렇게 해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 이제 메인인 이제 안수주 어쿠스틱스는 이제 하이엔드 케이블, 파워 디스트리뷰터, 그리고 이제 스트리밍과 이제 공진 제어, 액세서리 이런 쪽을 이제 담당을 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벌써 6개월이 뭐예요? 한 7, 8개월 정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케이블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진짜로. 오늘 이제 하나씩 해보겠는데 그래서 이제 안수지를 본격적으로 국내에 한번 이건 프로모션을 해봐도 되겠다 싶어서 이제 안수지를 지금 시작을 했고요. 일단 케이블은 이제 모델을 보면 XPACD, DTC2, DTC 수프림, DTC 골드 시그니처 이렇게 쭉 단계가 올라가는데 뭐 얼핏 스피커 케이블 기준으로 하면 X가 한 100만 원대부터 시작하나요? 모르죠. 아무튼 그렇게부터 시작을 해갖고 말씀드렸듯이 DTC 골드 스프림은 한 1억 5천 되는 굉장히 그러니까 그 가격대 스펙트럼이 되게 넓은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파워 앤 이더넷 디스트리뷰션 해갖고 요 마인츠 8이라고 그래갖고 요 멀티탭이요. 그리고 보여드렸던 이제 저 파워박스, 그 다음에 이제 이더넷 스위치인 파워 스위치 이렇게 3가지가 또 나오고 있고 노이즈 리덕션으로 해서 이제 소츠하고 스팍스 해갖고 읽기가 어려워요. SORTG, 그 다음에 SPARKG 이렇게 해갖고 그 노이즈 리덕션 기능을 갖고 있는 제품군이 있고 얘네들이 또 재밌는 게 이제 레조넌스 컨트롤을 또 해요. 그래갖고 렉이라든가 레조네이터도 있고 레코드 스테빌라이저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닥스 해갖고 이제 받침대 이런 거를 해갖고 아무튼 가격대가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을 모르겠어요. 투자를 되게 크게 받았나 봐요. 자기 돈을 이렇게 저거 아직 못하겠죠. 왜냐면 이렇게 개발한다 그러면 개발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텐데 아무튼 스피커부터 앰프, 액세서리까지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디오 그룹 덴마크도 그렇고 이제 안수주만의 가장 그 독창적인 특징이 뭐냐면요. 그 노이즈입니다. 노이즈.
저도 사실 노이즈에 대해서 하이파이 클럽도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뭐 그래서 BOP의 퀀텀 필드도 있고 퀀텀 그라운드도 있고 얘네들도 그러니까 케이블도 그렇고 이 케이블 브랜드에서 이렇게 노이즈 얘기를 많이 하는 브랜드를 본 적이 없다 할 정도로 노이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술적인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기술은 이제 테슬라 코일이라는 기술을 얘네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테슬라 코일이란 게 스피커에도 들어가 있고 앰프에도 들어가 있고 이런 전원 장치, 이더넷 스위치에도 들어가 있고 케이블에도 들어가 있어서 그 테슬라 코일이 그냥 테슬라 코일이 있고 액티브 케이블 테슬라 코일이 있고 그리고 액티브 스퀘어 테슬라 코일이 있고 그다음에 뭐 안티 에어리얼 그 테크놀로지라고 그래서 이 노이즈에 관련해 갖고 정말 그 얘기도 많이 하고 인터뷰 때도 보면 노이즈 얘기 많이 하고 연구를 그렇게 그만큼 했으니까 그런 기술을 공개를 하겠죠. 그래서 그런 노이즈를 제거함으로써 사실은 케이블이 노이즈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다는 건 저희가 뭐 퀀텀 그라운드, 퀀텀 필드 시청했을 때 많이 시연을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몇몇 기술들은 저희랑 거의 개념은 같은데 그 투입된 기술은 좀 다른 그런 기술을 좀 쓰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근데 보통 이제 이런 노이즈를 차단하고 막 뭐 노이즈 필터를 쓰고 디지털 쪽에서 아니면 뭐 그 그라운드 노이즈나 이런 걸 잡겠다고 차피 트랜스를 쓰고 막 이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보통 그렇게 해서 노이즈를 잡으면 고역은 좀 부드러워지는데 끝이 약간 고역 끝이 로로프되는 느낌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얘네 노이즈는 그게 아니에요. 진짜로 고역을 더 살리는 그러니까 막혀있던 혈이 뚫린 듯 고역이 훨씬 더 살아나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어떤 음질에 악영향을 주는 노이즈를 차단을 하고 있다. 차폐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자, 음악도 한 곡 더 듣고 갈게요. 이것도 많이 들었던 노래인데 이것도 느낌이 새로우실 거예요. 다이애나 크롤, 노무데돌 이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No moon at all, what a night. Even lightning bugs have dimmed their lights. Stars have disappeared from sight and there's no moon at all. Don't make a sound, it's so dark. Even Fido is afraid to bark. Such a perfect chance to bark and there's no moon at all. Should we want atmosphere for inspiration, dear? One kiss will make it clear that tonight is bright and bright moonlight might interfere. No moon at all up above. This is nothing like they told us of. 이 노래를 좀 자주 들어보셨던 분은 분명히 지금 다른 느낌을 좀 받으실 거예요. 그죠? 표현하는 디테일의 차이가 지금 그 어떤 시스템보다도 정말 완전히 새롭다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들리는 인트로에서 등장하는 피아노도 되게 독특하게
약간 공명이 있네, 이 피아노 음에. 그거 잘 안 들렸던 소리였거든요. 처음 이제 느낀 것만 얘기를 해보면. 그리고 콘트라베이스가 이제 보잉으로 시작했다가 뜯으면서 음계를 점점점 내려갈 때 저연으로 내려가면서 울림통이 점점 이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 어떤 이 음의 스펙트럼이 밑으로 쫙 펼쳐지는. 그러니까 처음에 콘트라베이스 이 뜯을 때는 좀 다소 콘트라베이스 지금 컴팩트한 거 아니야? 느낌인데 저연으로 내려가면서 울림통에서 확 저역이 퍼질 때 그 느낌? 그리고 피아노의 어떤 해머가 현을 때려서 나는 그 피아노의 어떤 타건 느낌이 저는 굉장히 새롭다. 뭐 예전에 어떤 분이 뭐 그분이 주무시네 근데 지금 그분이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피아노 건반 위에 피아니스트의 손톱 부딪히는 소리가 난다. 뭐 그 정도로 피아노 현의 어떤 그러니까 이 연주자가 어떤 음은 특정되게 좀 세게 치고 뭐 이런 어떤 이 연주되는 과정 이런 표현력이 되게 다른 느낌. 그리고 이건 또 약간 유치한 표현이긴 한데 다이애나 크롤이 노래를 하면서 이 혀를 이용을 해서 이 발음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정말 입속에 고여있는 그 점액질의 침해, 점도랄까? 그런 느낌이 약간 다른 그런 이너 디테일의 표현력이 괜찮았습니까? 표현력? 그런 표현력이 너무 새로운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노래. 이거 뭐 리마스터링이 된 느낌이 아니라 리메이크 송이야 할 정도로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다는 이게 저는 정말로 오늘 이 시스템이요. 이 시스템의 가장 재미있는 그러니까 오늘 이 시청의 시스템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아닐까. 그러니까 지난번 그 MBL의 어떤 거대한 스케일에 또 완전히 다른 경향으로 가서 오디오 시스템에서 이렇게까지 입체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생각을 해본 게 이제 좋은 케이블의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뭐 여기 뭐 좋은 케이블 쓰시는 분도 뭐 그 돌아오셨고 좋은 케이블의 조건이 뭘까요? 우리가 그냥 제일 쉽게 하는 얘기로 좋은 케이블의 조건은 뭘까요? 있는 그대로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꼽히는 순간 케이블의 존재가 싹 사라지는. 그러니까 이게 앰프와 스피커가 사실은 케이블로 연결돼 있어 이 느낌이 하나도 안 들는. 그죠? 자기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 게 제일 좋은 케이블이겠죠. 그래서 역시 케이블도 모든 오디오 시스템과 똑같이 이제 두 마리 토끼가 있습니다. 해상력 케이블이 있고 음색형 케이블이 있거든요. 음색형 케이블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한두 개 포인트로 들어가서 약간 무기질적인 시스템에 들어가서 그 케이블이 들어가서 되게 아름다운 음색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튜닝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좋은 케이블이란 정말 맛있는 오렌지 주스 같으면 안 되고 정말 깨끗한 생수 같은 게 좋은 케이블의 조건이 아닐까. 결국에는 근데 이제 우리가 많은 케이블 브랜드를 보면 분명히 브랜드별 음질 특성이 있어요. 그죠? 해상력이 좋은 케이블이 있고, 뭐, 대역이 확 넓어지는 케이블도 있고, 중역에 따뜻한 질감이 나오는 케이블이 있고, 케이블 이제 브랜드마다 특징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케이블을 튜닝을 할 때 하면 안 되는 게 케이블을 바꿨더니 시스템 전체의 음색이 따뜻해지거나 차가워지거나 그렇게 변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케이블이 들어가서 어떤 음색을 건들고 그리고 늘 말씀드리는데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이제 늘 드리는 대답이 고역 좋은 케이블 좀 추천해 주세요. 고역 좋아지는 케이블은 없습니다. 딱 꼽았더니 고역이 살아난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중역하고 저역이 덜 나오게 튜닝된 케이블이기 때문에 결국엔 그거는 해상력의 손실 쪽으로 튜닝이 된 거기 때문에 어떤 케이블이 들어가서 특정 대역이 이렇게 부각이 된다. 그 역시 이렇게 좋은 케이블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케이블이 들어가서 시스템에 너무 많은 변화를 주면 안 돼요. 소리가 좀 재미가 없었더니 케이블이 좋으니까 들어가니까 갑자기 리듬감이 살아났어. 이런 부분은 괜찮지만 좀 약간 좀 심심했는데 케이블이 들어갔더니 소리가 굉장히 황홀해지고 찬란해졌어. 뭐 이런 표현들도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케이블이 아무튼 너무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면 결국엔 그 브랜드 케이블을 도배를 해버리면 진짜로 이제
케이블이 시스템을 다 장악을 해버리는. 그러니까 어떤 스피커, 어떤 앰프를 바꿔도 그냥 그 케이블 소리가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역시 그 별로 좋은 케이블이 아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안수지에 빠진 거죠. 안수지에 빠진 이유는 그게 한 4, 5개월 전일 거예요. 이제 시청회를 뭐 이번 주도 이제 오늘부터 한 3주 시청회를 좀 안 했었죠. 너무 좋더라고. 근데 이제 이번 주부터 또 3주 연장 시청회가 있는데 시청회를 준비하면 그렇죠. 최고의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진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 소리의 완성도가 저희 기준으로 조금만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만족이 아니라 소리가 조금만 이상하면 벌써 여기 시청에 참석하신 분들의 표정이 딱 캐치가 돼요. 그리고 재미없어들 하셔. 오늘은 그런 것 같진 않아. 그래서 아무튼 시청에 이렇게 소리를 만들면서 뭐 어떤 그 시스템인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고생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가 이제 안수주 케이블 초창기에 이제 데모용으로 리뷰용으로 들어온 그 케이블이 있었을 텐데 C2가 이제 제일 처음에 들었었죠, 저희. 근데 얼핏 들어보니까 가격대가 한 1,000만 원대래요. 그러면 사실 저도 뭐 하이엔드 거 굉장히 고가의 케이블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선호하지도 않고. 근데 시청회를 하다 보면 어쨌든 좋은 소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사실 저희가 시청회 때 1,000만 원대 스피커 케이블은 안 쓰거든요. 그게 1,000만 원대라서 안 쓰는 게 아니라 소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꼽혀야 되는 케이블의 수준이 이제 그동안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무튼 C2가 처음 들어와갖고 리뷰용으로 들어온 거니까 그냥 뒀었죠. 근데 시청회를 준비하는데 그날따라 그 시스템이 소리가 너무 답답하게 나는 거야. 별의별 걸 다 해봐도 그 답답함이 안 없어지고 야, 이 소리로 시청회를 하면 분명히 사람들이 반응이 안 나올 텐데 어떡하냐 해서 뭐 이것저것 뭐 다 해봤죠. 뭐 여기 뭐 스피커 위치 바꿔보고 뭐 케이블 바꿔보고 하다가 야,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한번 테스트나 해보게 그 안수주 C2 스피커 케이블 우리 리뷰용 들어온 거 있잖아. 그거 한번 갖고 와봐. 그래서 기존 케이블이 꽤 비쌌던 거죠. 한 5천만 원이 넘어가는 스피커 케이블이었는데 그걸 빼고 안수주 C2를 닦고 봤는데 어디 하시면서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별 기대를 안 하는데 한 방에 얘가 모든 걸 다 해결해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 있거든요. 오디오가 매칭이나 튜닝 과정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C2가 굉장히 대단한 케이블이다가 아니라 그날 시스템 매칭에 C2가 되게 좋았던 걸 수도 있고 그래서 한 방에 모든 게 해결. 그때부터 제가 이제 안수주에 꼽히게 된 동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수주 케이블이 왜 그럼 제가 이제 아까 이제 좋은 케이블의 조건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단계 하이엔드 케이블의 조건이라고 그래야 될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딱히 그런 표현들 많이 합니다. 뭐 두꺼운 커튼이 거쳐졌다, 장막을 벗겨냈다. 저는 이제 그거를 껍질을 벗겨냈다 좀 이렇게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버리는데 진짜 그 껍데기를 다 벗기는 느낌. 그게 안수주 케이블의 되게 굉장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수주 케이블과 다른 케이블을 비교를 해보면 기존 오디오 시스템에서 케이블이 얼마나 큰 저항체인지 그거를 알게 해준다니까요, 안수주가. 진짜로. 나중에 이건 뭐 기회가 있으시면 뭐 데모 이벤트나 대여 이벤트 해갖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안개 낀 답답한 소리를 들었는지 보통 근데 그렇게 막 껍데기가 벗겨지면 소리가 약간 나댈 수 있거든요. 오늘 지금 소리가 나대고 있냐는 거죠. 지금 아까 다이너코럴 노문헤드에서도 보면 고역의 그 입자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데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그 케이블의 특성 사실은 저도 뭐 하이파이 클럽 25년 하면서 사실 전 세계 모든 브랜드의 하이엔드 케이블은 다 직접 다뤄봤겠죠. 뭐 리뷰용으로 들어오고 시청을 하면서 해봤는데 어쨌든 기존 케이블의 어떤 상식을 뒤집어 엎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사실은 그게 케이블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은 거는 그 저희가 이제 올 초까지 했던 거 에콜이란 브랜드에서 그걸 처음 경험을 했었는데 요 열리는 윗공간이요.
사운드 스테이지 윗공간을 케이블이 들어가서 그 공간을 만들어낸다는 건 사실은 그렇게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에콜이 그 윗공간을 만들어냈거든요. 근데 안수주가 윗공간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정말 탁월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곡 잠깐 들려드릴게요. 여기서 그러면 열리는 윗공간이 뭐냐? 그러면 이런 거 들어보시면요. 이 윗공간. 사운드 스테이지의 좌우 폭이 만들어지고 앞뒤에 뎁스가 만들어지는 건 쉽지만 위아래 공간은 늘 말씀드리잖아요. 좌우 폭은 양쪽 스피커 그냥 개인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음이면 돼요. 왼쪽 스피커 기음하고 오른쪽 스피커 기음이 벌어지면은 좌우 폭이 나오는 거고요. 앞뒤 뎁스가 나오려면 잔향이 나와야 돼요. 시스템에서. 더 작은 소리인 잔향이 표현이 되면 그 시간차에 의해서 소리가 앞에 배치되고 뒤에 배치되는 게 잔향에 의해서 뎁스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높이는 앰비언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가곡을 들 때 저 천장 꼭대기에 성당에서 들을 때 앰비언스가 정말 작은 신호인데 얘가 그 앰비언스를 살려주기 때문에 지금 들어보면 이런 식의 높이가 나오는 거죠. 물론 이게 전자음이지만 이건 제가 이따 들려드릴 거예요. 근데 이렇게 높이를 만들어내는 거 케이블로 진짜 어려운 얘기예요. 케이블 전문가님 그죠? 인정? 이 높이가 진짜 어려운 영역이거든요. 사실은 오디오 시스템에서 높이가 제일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제일 중요하게 보는 부분. 근데 어쨌든 요게 케이블이 높이까지 만들어내는 능력.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이 메이커 스트롱거도 그렇고 대역이 정말 넓어져요. 근데 보통 대역을 넓히는 케이블들이 보통 이제 대역이 위아래로 이렇게 쭉 늘어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중역이 약간 이렇게 좀 얇아지는 음상 전체가 조금씩 얇아지는 그런 어떤 좀 안 좋은 단점도 나오는 게 광대역 케이블의 특성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지금 대역이 되게 넓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음악 잠깐 들어보면요. When you were here before, can look you in the eyes. You're just like an angel. Your skin makes me cry. You float like a feather. 중역이 되게 투명하고 되게 맑은데 거기에 두께감까지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얘는 대역을 넓히고 뭐 이런 걸 했던 게 어떤 뭐 케이블 뭐 인덕턴스, 캐파시턴스, 뭐 꼬인 구조 이런 튜닝으로 만든 게 아니라 정말 노이즈를 걷어내서 깨끗함을 만드니까 대역도 늘어나면서 중역의 밀도, 두께감까지 좋아지는 이런 부분들이요. 이거 진짜 안수주 케이블의 특징이에요. 대역도 넓어져서 고역이 한 옥타브가 더 나오고 저역이 한 옥타브 더 내려가는데 중역의 밀도까지 좋아지는 이거 되게 어려워. 그러니까 케이블로는 제가 잘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 오늘 계속 이 어떤 이 극한의 해상도가 나오는 거 결국엔 해상도가 좋은 건데 그러니까 해상도가 뭐가 해상도냐는 거죠. 갑자기 안 들리던 소리가 들린다? 잘 못 느꼈었는데 저쪽에서 누가 조그맣게 기침하고 있네? 물론 그런 부분도 해상도겠지만 결국에 해상도의 능력은 마이크로 다이내믹스 능력이 좋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다이내믹스를 능력, 작은 음의 입자를 어느 사이즈까지 이 시스템에 표현을 해낼 수 있느냐. 그 어떤 이 이너 디테일, 그런 마이크로 다이내믹스를 구현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것도 그럼 노래 잠깐 들려드릴게요. 이것도 되게 익숙한 그 존 아담스의 보헤미안 랩소디요. 이것도 들어보세요. 진짜 느낌 다릅니다. Mama just killed a man, put a gun against his head, pulled my trigger, now he's dead. Mama, life had just begun, but now I've gone and surrounded
I'm not back again this time tomorrow. Carry on, carry on. 그죠? 이 가수의 목소리, 그리고 이 가수의 배음, 그리고 미세하게 떨리는 그 어떤 그 이 바이브레이션, 어떤 노래가 전개되는 과정이 약간 그 정말로 기존의 HD에서 4K, 8K, FHD, 그 UHD로 올라간 느낌? 이것도 그냥 아까 말씀드린 어떤 거시적인 사운드 스테이지에서 사실은 그 내부를 다 보여주는 느낌. 음이 시작하는 과정과 끝나는 과정이 굉장히 달라지는 느낌? 이런 느낌을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미리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D2급에서 나오는 능력이에요. 저는 항상 보면 진성, 흉성을 되게 강조하잖아요. 두성. 그래서 두성이 나와야 되고 진성이 나오고 그 밑에 흉성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 D2에서 처음 느낀 건요. 두성과 진성과 흉성이 수직으로 정확하게 배열되는 느낌? 그러니까 음악은 사실은 너무 정확하면 재미가 없을 수 있고 음악성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방금 뭐 엠버 아이리시의 크립이라든가 요 존 아담스의 보헤미안 랩소디를 들어도 그냥 혼자 독창자가 노래를 쭉 하는데 그 음악적인 느낌이 되게 새로운 느낌? 근데 말씀드렸듯이 뭐 제가 옛날엔 그래서 그 캐롤 키드의 When I Dream으로 그 두성하고 흉성을 이렇게 해드린 이유가 캐롤 키드가 확실히 두성하고 흉성을 딱 오르막 내리락 하면서 극명의 확실하게 두성과 흉성을 내주니까 그 곡을 했는데 김광석의 그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여기서 김광석의 두성하고 흉성이 어떻게 표현되고 제가 말씀드린 수직의 느낌이 뭔지 한번 들어보시면요.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뜬 눈으로 지내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큰딸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방울이. 노래를 중간에 차마 끊을 수가 없어서. 그죠? 이 노래가 사실은 이 시스템별로 약간 단계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노래가 들었는데 약간 스튜디오 레코딩처럼 들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스튜디오 레코딩처럼 들리면 안 되거든요. 이게 라이브 녹음이니까 어떤 이 라이브 공연장의 그 홀톤 이런 게 표현이 되냐 안 되냐 그런 부분도 차이가 있고, 그리고 나서 이게 김광석의 목소리가 뒤에 홀톤하고 어느 정도 구분이 되는지 그 정도만 알고 있었지.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이 아는 만큼 보인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김광석이 노래를 하면서 가수들이 보면 다 이 온몸을 이용을 해서 호흡부터 시작해서
전신을 다 이용해서 이제 노래를 해서 성량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잔잔히 노래하는데 정말 두성하고 흉성이 계속 같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목소리의 음상이 딱 하나로 나왔던 게 사실은 세 개로 쫙 분리돼서 들리는 디테일, 이런 게 사실은 오늘 이 시스템도 그렇지만 안수주 케이블이 그런 걸 해주더라. 그러니까 기존의 오디오 시스템에서 케이블이 얼마나 큰,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이제 이거 1부 끝나고요. 2부 때 다 막선으로 바꿔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오디오 시스템에서 케이블의 역할이 어느 정도 되는지, 뭐 케이블 막선으로 바꿨는데 스피커하고 앰프가 워낙 좋으니까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돈 긋는 거죠. 좋은 일이죠. 돈 안 써도 되는 거니까. 근데 저희가 해본 바로는 정말 이런 어떤 케이블이 마무리 느낌이 아니라 약간 기초공사 느낌이지 않나. 어떤 그런 굉장히 중요한 컴포넌트 중에 하나가 케이블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그냥 요 안수주 케이블 모델이 이제 시리즈가 국내에서 이제 주로 할 거는 세 가지를 하거든요. A2하고 C2하고 D2하고 뭐 가격 차이는 꽤 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보통 이제 케이블 브랜드들이 이렇게 시리즈를 이제 하이 모델부터 상위 모델까지 올라가면서 일관된 어떤 소리의 어떤 그 스펙트럼을 갖고 가는데 안수주는 약간 느낌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A 시리즈가 이제 제일 저렴한 겁니다. 그게 보면 일단은 굉장히 리치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굉장히 풍성해진 좋은 의미로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되게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A2가 들어갔더니 아까 말씀드린 껍데기가 벗겨지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가격대 오디오 시스템에 가장 걸맞는 튜닝을 했다 표현하고 싶은 게,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500만 원짜리 앰프라든가 이제 스피커 이렇게 보면 이런 하이엔드급에 비해서 뭐가 다르냐? 소리가 약간 거칠고 정제되지 못한 느낌 있잖아요. 근데 A가 들어가면 그 거칠음을 다 많이 이렇게 없애주는 느낌? 근데 그게 어떤 해상력을 문질러 가면서 없애는 게 아니라 해상력을 다 살려서 더 작은 음의 입자까지 통과되게 만들어주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되게 부드럽고 되게 이렇게 풍성한, 풍부한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게 이제 A 시리즈고, C2는 이제 4K, 8K, UHD로 만들어주는 느낌이에요. 정말 고해상도. 그러니까 오디오적인 쾌감을 약간 극한으로 올린 느낌? 개인적으로 세 가지 중에서 제일 가성비가 좋은 시리즈, 저는 C2 시리즈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C2는 그냥 뭐 이 시스템을 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저가형 시스템에 들어가나 고가형 시스템에 들어가나 분명히 자기 역할은 해주는 그런 어떤 가격대 성능비, 물론 뭐 1,000만 원씩 하는 케이블에 가성비를 논한다는 게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진짜 C2급만 돼도 조심스럽지만 다른 브랜드 플래그십이랑 붙어도 안 밀려요. 그거는 진짜 만약에 좋은 케이블 쓰고 있으신 분 계시면 C2 대여 신청해서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정말 좋아요, 정말. 그러니까 해상력이 좋아지면 좀 차가워지거나 좀 질감이 좋아지면 소리가 약간 좀 이렇게 뭉툭해지거나 그런 어떤 케이블의 일반적인 특징하고는 좀 다른 느낌?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어떤 대역폭이 늘어나는 거, 어떤 극세사의 마이크로 다이내믹스 능력, 이런 거, 그리고 사운드 스테이지 높이를 만드는 거, 이런 건 다 지금 C2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그 가격대의 케이블에서는, 타 브랜드에서는 어떤 도달하지 못한 영역을 도달하고 있는 게 C2 아닐까. 그럼 D2는 뭐가 달라지냐? D2는 또 이제 저희끼리 얘기했을 때 아날로그 필름 영화를 보는 느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거든요. 전체적으로 소리가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근데 지금 D2로 다 들으시는 거예요. 부드러운데 늘 말씀드리잖아요. 음끝을 깎아서 만들어내는 부드러움은 그거는 잘못된 부드러움이거든요. 근데 지금 들어보시면 고요음 끝이 끝까지 살아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굉장히 부드러운 이렇게 음색이 살아나잖아요. 그런 어떤 부드러운 느낌. 그리고 뭐 액티브 테슬라 코일이 들어가, 이것도 이따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극도의 정숙함과 이제 얘네들이 얘기하는 검은 뒷배경, 다크 백그라운드, 이런 뒷배경이 굉장히 좋아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두성, 진성, 흉성 이거 없애봐 드릴게요. 바로.
흉성을 날려버릴 거예요. 이건 진짜 케이블이 할 수 있는 거니까. 왜냐면 저희가 오늘 진행을 그렇게 해갖고 막선으로 다 바꾸고 다시 안수주 케이블로 가기에는 시간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아서 일단은 여기서 제가 흉성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흉성을 싹 날려볼게요. 요게 파워박스인데 요거를 넣었다 뺐다 해보면 얘가 무슨 짓을 하는지 제가 이제 액티브 케이블 테슬라 코일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액티브가 들어간 거고 어쨌든 요 직접 들어보시죠. 뭐 방금 들은 이거 좀 빼죠. 요거 저 액티브 테슬라만 저 녹색 4개. 지금 이제 액티브 케이블 테슬라 코일이 들어간 게 스피커 케이블 한 조하고 인터커넥터 한 조만 들어갔거든요. 파워 코드는 얘네들이 아직 액티브 테슬라 코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스피커 케이블하고 인터커넥터, RCA 인터커넥터 2개를 액티브에서 패시브로 바꿨거든요. 액티브를 빼면 어떻게 되는지 김광석 바로 가볼게요.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뜬 눈으로 지내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그죠? 포커싱이라고 그러죠. 아까는 타겟에 딱 꼽힌 정중앙의 가수의 음상이 아까 말씀드렸던 두성, 진성, 흉성으로 해서 가운데 딱 섰는데 지금은 약간 퍼졌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흉성이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이 흉성, 이 부분이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성 쪽이나 배음이나 잔향이나 앰비언스 쪽은 어떤 이 정말 작은 마이크로 다이내믹스를 살면 되지만 요 흉성 쪽은 그쪽은 기음 영역이니까 이거는 케이블 구조나 이런 걸로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 이게 액티브의 힘이고 물론 이제 BOP도 저희가 더 투입이 됐지만 BOP 퀀텀 그라운드랑 지금 하는 역할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요 엠바이리시 크립도 잠깐 들어볼까요? When you were here before, can look you in the eyes. You're just like an angel. Your skin makes me cry. 그죠? 그냥 완전히 두성으로만 노래를 하고 있는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제 꼽아주세요. 이게 이 안수지에서 하는 노이즈, 결국엔 노이즈예요. 이게 그러니까 안수지만이 할 수 있는 영역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인터커넥터 하나만 해봐도 인터커넥터가 들어갔는데 약간 스피커가 바뀐 느낌? 좀 심하게 얘기하면. 자, 다시 이제 액티브 테슬라 코일, 액티브 케이블 테슬라 코일이 들어갔거든요. 다시 엠바이리쇼. When you were here before, can look you in the eyes. You're just like an angel. 신기하죠. 저 패시브로 가면 얘가 여기상이 걸리나? 그죠? 아까는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소리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두성 쪽밖에 안 들렸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기음부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기음부에서 일어나는 그 채널 세퍼레이션 그런 위상차의 문제로 기음부가 흔들리는 부분 이거는 액티브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다시 김광석 다시 들어가 보면요.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흉성이 가득 들어찼죠.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이 관심 있었던 파워박스의 능력입니다. 아까 진짜요. 이거는 이 부분은 케이블로 안 되는구나, 패시브로 안 되는구나. 그거를 우리가 오늘 알 수가 있겠죠. 3시 10분이 넘은 관계로 마지막 곡을 듣고요. 잠깐 쉬었다가 케이블 싹 막선으로 바꾸면 도대체 오디오 시스템에서 케이블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를 역체감을 한번 우리가 같이 해보는 거라서 아까 그 잠깐 들었던 거 옐로의 틸 투모로라고 옐로가 이게 영국 아마 전자 악기 그 그룹으로 꽤 오래된 사람들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한번 들어보시죠. 옐로 전자음악까지 들어봤는데 이 음악도 그죠? 되게 좋죠. 네,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말씀드렸듯이 2부 때는 이 케이블을 다 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같이 한번 경험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감사합니다.